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민족에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국민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김치, 이탈리아는 스파게티, 일본은 스시 등이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오늘의 주제인 사우크라우트는 독일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독일인들은 모든 요리에 사우크라우트를 곁들여 먹을 정도로 사랑하죠. 그런데요, 독일 주변 나라에도 이 음식과 비슷한 음식이 있고 나라마다 다르게 불립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사우크라우트는 어쩌다가 독일 음식이라는 공식이 생겼을까요? 사우크라우트는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먹는 것으로 신맛이 나는 채소를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이 음식은 많은 점에서 김치와 비견되는데요. 보통 육류와 채소가 어우러진 식단은 맛과 영양 두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일반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삼겹살과 김치의 조합이 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식단이라면 독일에서는 소세지와 사우크라우트가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음식의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이 각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사우크라우트가 독일의 문화 정체성을 대변하게 된 시기는 18세기 이후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독일의 문학작품에는 조국의 맛과 냄새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사우크라우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게오르크 포르스터의 여행기, 울란피의 시, 그리고 하이네의 겨울동화에서 사우크라우트를 조국의 음식으로 찬양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문학작품에서 사우크라우트를 게르만의 음식, 독일인이 만든 최초의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사우크라우트는 독일 사람이 만든 음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양배추를 절인 음식은 여러 유럽 국가에도 존재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음식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안타깝게도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절임의 역사를 보면 추측할 수 있죠. 옛날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건조와 절임 방식을 사용했죠. 건조는 음식 안에 있던 수분을 빼서 세균의 번식을 막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음식의 식감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겼고 다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소를 소금물이나 식초에 담그는 절임 방식이었죠. 채소 절임은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에서 발생해 퍼져나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편찬된 시집 시경을 보면 오이를 말리고 절여서 조상에게 바친다라고 하였고 제민요술에는 양배추를 비롯한 채소를 절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에 나오는 절은 채소를 물에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미 양배추와 물을 소금과 식초에 절여 오래 보관해 두고 먹었다는 기록이 등장하죠. 이 기록들에 나오는 음식의 생김새는 알 수 없지만 사우크라우트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고대 유럽과 아시아에서 양배추를 절여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록상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중국 쪽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배추 절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조리법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요. 앞선 기록처럼 양배추는 소금물에 절이는 방식이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소금을 직접 뿌리는 건염법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사우크라우트는 이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 누가 먼저 개발했는가에 대한 문제로 독일과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내가 먼저를 주장하고 있죠. 사우크라우트는 18세기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항해 시대는 서양을 세계사의 주역으로 도약해 했지만 당시 선원들에게 항해란 고통과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질병, 날씨, 태적 등과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이 중 선원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적은 질병인 배열병이었습니다.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에 성공한 마젤란의 선단은 5척의 함대에 270명의 선원을 이끌고 출항했지만 배열병으로 인해 고작 한 척의 배와 15명의 선원이 귀향했고 1740년 조지 앤슨 제독은 1955명의 선원을 이끌고 4년에 걸친 원정을 떠났는데 그중 997명이 괴열병으로 사망했죠. 이만큼 선원들에게 괴열병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진행되면 피부, 근육, 잇몸 등이 약해지고 혈뇨와 혈변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출항 후 6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선원들은 여지없이 이 무서운 병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선원들 사이에는 바다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 괴열병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었는데요. 원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바로 비타민C의 섭취 부족이었죠. 비타민C는 우리 신체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합성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결핍되면 괴열병에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괴열병의 치료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나 레몬 같은 과일류나
배추 같은 채소류를 섭취하면 증상은 금방 사라지죠. 하지만 야채나 과일을 신선하게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에서 오랜 항해 중에 괴혈병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나중에 알았던 것이고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었죠. 그러던 중 영국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의 공로로 괴혈병은 정복되었습니다. 1747년 그는 임상실험을 통해 과일과 채소가 괴혈병 치료에 마술적인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요. 특히 독일 선원들이 괴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그 이유가 사우크라우트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우크라우트의 비타민C 함량은 100g당 14.7mg일 정도로 매우 높죠. 그러니 독일 선원들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은 18세기 후반에 세 차례에 걸쳐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태평양 등을 탐험하였는데요. 이 탐사 여행에서 그는 제임스 린드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항해를 떠날 때마다 3톤에 달하는 사우크라우트를 떼에 싣고 선원들에게 먹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는 괴혈병 사상자를 내지 않고 귀환하였죠. 이는 대항해 시대의 역사에서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업적으로 제임스 린드와 제임스 쿡 그리고 사우크라우트는 18세기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쓸모있는 탐구생활은 쓸모있는 컨텐츠를 만듭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